원희의 구독자 여러분, 안 잘리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황하연. 류민입니다. 네, 오늘 타볼 차는 뭔가요? 오늘은 현대자동차 그랜저입니다. 많은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완전히 신차는 아니고요. 2016년 10월에 나온 6세대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근데 부분 변경 치고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앞 도어랑 그다음에 시트 빼고는 거의 모든 게 다 바뀌었을 정도로 변화폭이 큽니다. 그게 이번 그랜저의 제일 큰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랜저가 굉장히 잘 팔리는 모델이거든요. 부분 변경 때 왜 이렇게 많이 바꿨냐 이런 거를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현대자동차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빠른 변화에 이제 사람들이 좀 익숙하니까 이제 부분 변경 때도 이렇게 신차만큼 크게 바꿔서 좀 더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다, 이런 종류의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랜저가 지금은 현대차의 기함이에요. 제일 좋은 차, 제일 비싼 차라는 소리인데, 이게 원래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랜저가 이제 1세대 때는 이제 가장 좋은 차였는데, 이제 2세대부터는 그 위에 이제 계속 그랜저보다 상위 모델이 있었어요. 2세대 때는 다이너스티가 있었고, 3세대 때는 이제 에쿠스가 있었고, 현대자동차 그룹 안에서 제네시스를 이제 독립 브랜드로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랜저 상위 기종으로 이제 2014년에 아슬란이라는 차를 만들었어요. 이 6세대 그랜저가 2016년에 데뷔했을 때 그 아슬란이 있었는데 그 아슬란이 망했어요. 갑자기 그래서 그랜저가 그 기함이 된 거죠. 현대차 그룹에서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현대자동차잖아요. 이게 자존심 같은 건데, 부분 변경이지만 그 휠 베이스도 늘리고 그다음 투자를 많이 해갖고 조금 더 고급스럽고 그런 차를 만들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그랜저에 대한 리뷰가 늦었던 만큼 제가 산다라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가장 네. 큰 변화가 이 앞에 이 그릴 부분이었어요. 네. 처음에 많이 달라졌죠? 네, 사진으로 봤을 때는 디자이너가 안티인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별로세요? 네, 실물로 봤을 때 네. 또 더 괜찮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되게 과감한 시도였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전체적인 컨셉이 기존의 이제 준대형차 그랜저라는 그런 이름이 갖고 있는 상징성에 비해 미래적인 그런 느낌을 내려고 되게 애를 썼던 것 같아요. 특징은 이제 굴곡이 없어요. 보닛이 끝나고 뭐 헤드램프가 시작되고 범퍼가 생기고 이럴 때 이제 이런 단차들이 있잖아요. 그런 높낮이가 없이 이렇게 매끈하게 떨어뜨린 느낌이 되게 큰 특징인 것 같고요. 이런 디테일들을 되게 약간 여성적으로 좀 쓴 것 같아요. 그리고 헤드램프랑 이 그릴이 경계가 없이, 과거에는 여기까진 그릴이야 그리고 이렇게 딱 크롬 같은 걸로 이렇게 딱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해놨었잖아요. 근데 헤드램프가 여기까지 타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런 과한 장식으로 뭔가 나누려고 하지 않고 하나의 이런 물건처럼 보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이 다이아몬드 그 그릴과 헤드램프가 굉장히 눈에 띄었거든요. 근데 특히 이 그릴 안에 그 헤드램프를 이렇게 숨겨놨다라는 게 가장 좀 독특하긴 했어요. 이게 5개가 네.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봤을 때는 크게 다르지 않게 그냥 장식처럼 보이는데, 이 안에 이제 레이저 가공을 해갖고 빛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했대요. 그래서 시동을 걸면은 주간주행 등이 이렇게 5개가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세련돼지긴 했지만 그랜저의 약간 중후한 맛? 약간 좀 점잖은 맛은 조금 사라지진 않았나 싶긴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로 보니까 훨씬 더 예뻐졌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실제로 반응 딱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무게감이 없다, 그러니까 너무 가벼워 보이는 거 아니냐, 약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는 그런 건이나 막 이런 느낌보다는 아주 막 번쩍번쩍 비싸 보이는 소재가 아니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그런 좋은 소재로 장식을 한 것 같아요. 한번 옆으로 쓱 넘어가 볼까요? 또 하나의 이제 뭐 달라진 부분으로는 바퀴를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휠 디자인에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고요. 19인치가 들어가는데요. 디자인도 이쁩니다. 이번 부분 변경의 제일 찡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휠 베이스, 띠바퀴 간의 거리를 40mm 늘렸다는 거거든요. 길이는 60mm가 늘어났고 차체 길이를 늘리는 건 쉬워요. 띠 범퍼나 이런 디자인이 바뀌면 그게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앞범퍼만 조금만 길게 바꿔도 그게 이제 몇 mm씩 차체가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생색을 낼 수 있는데, 휠
휠베이스를 늘리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 사실 중간에 이거를 자르고 더 늘렸다는 건데 그러면 이 기존에 있던 금형들이나 이런 걸 하나도 못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 되게 많이 드는 건데 그 앞뒤 디자인을 크게 바꾸면서 조화를 위해서 여기 이 부분의 각도와 창문 모양도 좀 바꿨어요. 제일 큰 특징이 이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트렁크는 여기 이제 별도의 버튼을 숨길 데가 없어요. 이렇게 네. 아래쪽에 누르거나 이렇게 지금까지 했는데 이렇게 면을 하나로 떨어뜨리면서 네. 버튼을 여기다 숨겼어요. 와. 예, 여기 차체로 보이는 면을 이렇게 누르면은 헉! 열리고요. 트렁크 크기는 기존이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골프채 최소 3개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도 들어갈 것 같아요. 아, 저 네? 2명 들어갈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가 되게 마감 처리가 잘 돼 있다라고 들었어요. 네, 되게 잘 돼 있네요. 공부 좀 해왔습니다. 맨날 잘 틀려가지고. 말씀하셔갖고 제가 유심히 본 게 처음인데 트렁크 안에가 되게 마감이 좋네요. 중형차나 아래급 차들에서는 이런 데까지 마감을 안 합니다. 또 이제 닫을 때는 이 버튼을 누르면 닫혀지는 건가요? 네. 저 궁금한 게요. 차키 이렇게 받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 열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런 기능은 안 되는 거죠? 있을 거예요. 아, 있을 네,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네. 열리잖아. 나 안 눌렀어. 그러니까 짐을 갖고 와서 좀 기다리면 열려. 이따가 뭐 발차기 별로 안 멋있는데 카메라 이렇게 딱 있다가 이렇게 딱 서 있으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불편한 게 네. 차 주위에 가만히 서 있어도 이제 트렁크가 열리니까 열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열리면 왜 그럴 것도 같습니다. 저희가 방금 이렇게 또 외부는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타봤는데요. 운전감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이 시승차는 3.3 가솔린이고요. 최고 출력 290마력에 최대 토크가 35인데 이만한 크기를 움직이기에는 아주 차고 넘칩니다. 되게 가볍게 또 가뿐하게 잘 움직이고요. 이전이랑 차이점이면은 좀 예전보다 차가 좀 부드러워졌어요. 앞뒤 바퀴 사이가 이렇게 늘어나면 좀 둔해질 수 있는데 그런 느낌을 없애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전에보다 오히려 저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거친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쪽에 앉으셨을 때는 어떠세요? 편하세요? 네, 저도 굉장히 편한 것 같고 굉장히 사모님 같고 차를 선택할 때 코너링을 또 많이 보시기도 하더라고요. 코너링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차분합니다. 그냥 요만한 크기의 차가 지켜야 될 정도 수준은 다 지키고 있고요. 코너링 뭐 안정적이고 다루는데 뭐 전혀 위화감 같은 것도 없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휠베이스가 길어졌다고 했잖아요. 휠베이스가 길어진 거에 대한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단점은 운동 성능 저하 그런 부분이 단점일 것 같고요. 실내 공간 넓힐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운전하는 부분에서 이번에 부분 변경하면서 달라진 점이 반자율 주행 모드, 현대에서는 에이다스라고 부르는 그 기능의 차선 유지 시간이 짧아졌거든요. 운전할 때 손을 놓고 차선을 스스로 유지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경고를 하는데 그 경고를 더 빨리 해요, 예전보다. 이제 올해 7월부터 이제 법이 바뀌어갖고 시간에 이제 제한이 생겼거든요. 기준을 미리 맞추려고 그거에 맞게 설정을 하다 보니까 차선 유지가 좀 시간이 짧아졌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기어들이 보통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근데 버튼 형식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네요. 이게 전자식 변속 이제 버튼인데요. 삭제가 되니까 뭔가 더 깔끔해진 느낌? 그리고 여기 뭐 걸리적거리는 것도 없고 네네. 네, 공간 쓰기가 더 좋죠. 이걸 뭐라고 그렇죠? 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이게 걸? 공조 장치인데 네. 예, 이것도 디지털이 들어갔죠. 화면도 달려 있고 터치로 이렇게 다 하는 거죠. 몇 가지 기능들은 터치고 그다음에 자주 쓰는 것들을 이렇게 버튼으로 꺼내놨습니다. 디스플레이 하나요? 잘 모셔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이제 좀 변화가 이제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차가 일단 실내도 다 다시 만들었어요. 이제 12.3인치 이제 일부 수입차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디스플레이 2장을 연결해서 두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맞게 디자인을 다 바꿨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수입차들에 비하면 조금 마무리들이 품질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버튼도 보면 약간 우글쭈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까만색으로 유광 검정으로 마무리를 하려면 품질이 되게 좋아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미흡한 것들이 있죠. 근데 이 차의 가격이나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이만큼 화려하고 옵션도 많은 차가 또 없기도 하고요. 인포메이션 기능이 또 뛰어나다고도 들었어요. 설정도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설정도 뭐 구성도 할 수 있고 뭐 카카오아이 같은 것도 들어갔거든요. 잠시 후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저 또 그런 거 있다고 들었어요. 음악을 들을 때
앨범 이미지가 띄어진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많은 차들이 되는 기능이죠. 그래요? 근데 이번에 현대에서 원래 그 그랜저에서는 그런 기능이 없었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잘못 아니에요? 알려진 것 같아요. 이래서 제가 잘 공기청정 기능? 미세먼지 이런 기능이 또 현대차에서 처음 시도해보는 그런 기능이라고도 또 제가 들었습니다. 처음 시도는 아니고요. 또 틀렸습니다. 조금 더 성능을 강한 공기청정 기능이 들어갑니다. 또 이 차 제가 이제 실내를 보니까 가장 또 독특한 게 그 안에 차량 그 색깔이에요. 진한 카키는 아닌데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카키색을. 올리브 색깔 같은 게 네네. 들어갔죠. 굉장히 이게 좀 가장 눈에 띄었고요. 이것도 기존에 있었던 건가요? 아닙니다. 예. 아니, 컬러나 소재 같은 거는 요새 여러 가지 색깔을 쓰고 있고요. 이번에 이런 실내는 처음인 것 같아요. 성충구라든지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그 실내 그 디자인이 신세대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젊어졌죠. 그리고 이걸 보면 그 수납 공간이 또 잘 돼 있어요. 핸드폰이 이렇게 쏙쏙 들어갈 만큼 잘 돼 있고 안에 이렇게 뭐 USB 뭐 충전이라든지 포트랑 그다음에 무선 충전 여기 패드로 해서 그냥 무선 충전 지원하는 핸드폰 넣으면 충전됐고요. 갤럭시 노트 10인가요? 그거부터인가가 이게 안 닫힌대요. 닫혀도 이게 간섭이 생겨서 안 열리는 현상도 있고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잘 넣을 수 있게 자리를 만들었다는 거는 좋은 점 같습니다. 아까 카카오와이 해보다 못했는데 창문 내려줘 운전석 창문을 엽니다. 이런 게 되거든요. 이 카카오와이가. 근데 문제가 이게 좀 달리고 있을 때 창문 닫아줘 했을 때 못 알아듣는 그런 창문 닫아줘. 운전석 창문을 닫습니다. 그래도 저번에 탔었던 벤츠 EQC 탔잖아요. 그 차보다는 훨씬 더 잘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럼 한 번 더 해볼까요? 아, 네, 해보세요. 나 남자친구는 언제 생겨?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루머와 진실 코너입니다. 사실 이 변속 버튼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현대차가 변속 버튼을 잘 못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또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팰리세이드 전복 사고랑 GV80가 오작동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 팰리세이드 전복 사고는 운전자가 실수를 한 거예요. 기존 그 변속 레버에 비해서 명확하게 지금 내가 뒤에 놨는지 아래에 놨는지 이게 인식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내가 확실히 뒤를 눌렀는지 그런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버튼이나 레버나 전자식 제어 장치들을 쓰는 그런 차들에서 사고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지프에서도 그런 사고가 있었었고 안톤 옐친이라고 헐리우드 배우가 사망했어요. 그런 사고가 날 정도로 운전자가 확실히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잘못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현대차 잘못이다는 조금 너무 억지스러운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랜저가 성공한 남자의 차다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랜저에서 이제 택시가 나오면서 약간 그런 이미지를 좀 깎아먹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법한 소리입니다. 그렇다고 뭐 차가 안 좋다는 건 아니죠. 차 자체는 뭐 충분히 그렇게 타겟팅을 할 정도로 상품성이 있고 매력이 있는데 오너들 입장에서야 똑같은 그런 차들이 많으면 기분이 안 좋겠죠. 그것도 영업용으로 쓰이면. 현대차도 약간 택시 전용 모델로 어떤 차를 하나 좀 그렇게 만들 법도 한 것 같아요. 일반 소비자들의 그런 심정을 고려해서 오너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네시스 G80보다 그랜저가 더 낫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가성비 측면으로 보면 그랜저가 더 나은 차인 건 확실한데요.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가성비 따져서 사는 브랜드가 아니니까 프리미엄 제품이잖아요. 저는 그 주장에
100%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둘 중에 뭐가 더 가성비가 좋냐 그러면 전 당연히 그랜저가 좋다고 할 거고요. 어떤 걸 사시겠어요? 네, 딱 두 대 중에 하나요. 제 형편은 전 그랜저를 살 것 같습니다. 형편 말고. 형편 말고? 네. 형편이 된다. 아, 그럼 무조건 당연히 좋은 차 사야, 비싼 차 사야죠. 그랜저 살 것 같아요. 저 지금 그랜저 타고 있거든요. 보시고 계시죠? 오늘의 루무아 진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뒷자리를 이렇게 타봤는데요. 뒷자리도 굉장히 넓어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다리를 쭉 뻗어도 많이 이렇게 뻗어지는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다리 공간이 되게 넓어졌어요. 이 휠베이스 늘어나면서 늘어난 공간이 다 실내에서 담겨왔고 안 그래도 되게 넓은 차였거든요. 그래도 이만큼 다리 꺼도 전혀 닿지 않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 되게 길고요. 폭도 좀 넓어진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요, 폭은 그대로입니다. 또 틀렸어요. 예, 폭은 그대로인데 차가 옆 모양도 좀 모양이 좀 달라졌거든요. 머리 위 공간이 좀 답답해지지 않았을까 했는데 실제로 앉아봤을 때 예전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또 여기 오디오 관련해서 뭐 볼륨이랑 이런 거 간단하게 조절할 수 있는 거 있고요. 빛 가리개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여기도 안에 예전이에요. 충전할 수 있는 또 USB 이런 포트 같은 게 안에 이렇게 있다라는 것도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고요. 뭐 이건 이전 세대도 그러긴 했는데 이런 걸쇠 부분에 이렇게 소음을 줄이라고 이런 거 다 뭘 붙여놓고 처리를 했어요. 닫았을 때 소리가 나긴 하지만 아주 플라스틱끼리 딱 부딪히는 그런 불쾌한 소리가 안 나게 그런 신경을 많이 쓴 부분들도 있고요. 소재가 이거는 수입차에서도 1억이 넘는 차들에만 이런 재질로 천장을 마감하거든요. 이런 부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제가 바로 제 뒤에를 봤는데 이게 뭐예요? 옵션에 포함되는 패키지인데요. 목베개입니다. 제가 약간 또 거북목이 있어가지고 또 TMI인데 굉장히 이렇게 편하고 푹신푹신하고 옵션이라는 거죠. 네. 많이 좋아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현대 그랜저를 타봤는데요. 가장 또 중요한 게 있죠. 이 차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그랜저는 기본형이 3,355만 원부터 시작하고요. 이 차는 3.3 풀옵션이라서 4,600만 원 정도 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풀옵션은 5천만 원 가까이 하고요. 가격대가 적당한 건가요? 일단 전에보다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요.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4천만 원대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탈 수 있는 세단을 찾는다면은 가성비로는 이만한 차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타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근데 제 느낌은요. 30, 40대 분들, 남성분들, 성실한 남자, 성공한 남자들이 타는 차?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런 남자들이 좀 저한테 대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리사욕을 챙기려고 주는 거 아닌가? 들켰네요, 오늘 네. 여러모로. 네, 오늘 네. 류 기자님 마지막으로 네. 우리 저희 타본 그랜저에 대해서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가격 대비 그런 가치로 봤을 때는 뭐 굉장히 뛰어난 차고요. 사실 뭐 제가 좋다 나쁘다 할 차는 아닐 것 같아요.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차니까.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차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현대 그랜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리뷰 원하시는 차종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황하연 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